너네도 불법인데 나를 어떻게 신고해? 뭐 같이 죽자는 건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자,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은 징역을 살다 온 블랙해커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블랙해커의 길로 빠지게 됐고 현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4년 전에 블랙해커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죗값을 다 치르고 완전히 손을 뗀 일반인입니다. 블랙해커가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원래는 화이트해커 일을 했었는데 화이트해커 일이 월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주변에 이런 그런 작은 유혹들을 견디질 못해서 블랙해커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유혹들이 어떻게 찾아오던가요? 제가 해킹 대회도 나가고 개인적으로 SNS 같은 데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SNS로 연락이 처음에 왔어요. 도박 사이트를 해킹해 주면은 200만 원 주겠다, 500만 원 주겠다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떤 걸 해킹하신 거예요? 저한테 의뢰를 주신 분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A라는 도박 사이트가 제가 소속돼 있는 도박 사이트였으면 B라는 경쟁사가 되는 도박 사이트를 주로 해킹해서 디도스 공격을 시켜서 무력화시키던가 아니면 B 사이트에 있는 회원들의 개인정보 탈취하는 일을 주로 했었습니다. 개인정보 탈취는 왜 하는 거예요? 이제 B라는 사이트를 해킹해서 이 회원들 정보를, 개인정보를 탈취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A 사이트에 대한 홍보를 문자로 쭉 쏩니다. 문자로 홍보를 쭉 한 다음에 다음날 B 사이트를 디도스 공격해서 마비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도박하시는 분들은 이 중독성이 굉장하거든요. 근데 이 도박을 못하게 한다? 그럼 굉장히 화가 많이 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제 받았던 그 문자를 보고 저희 쪽으로 회원가입을 해서 저희 쪽으로 유입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럼 그때 건당 얼마 받으신 거예요? 디도스 공격은 한 200만 원 정도 받았고요. 개인정보는 한 명당 10,000원씩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정보는 한 번 하면은 300만 원, 기본 300만 원 이 정도 받았습니다. 300만 원이면 꽤 큰 돈인데 해킹은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이 도박 사이트들은 그렇게 보안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하루면 다 털리죠. 그럼 하루에 300만 원을 받기도 했겠네요. 그쵸. 디도스 공격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500만 원씩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나갔는데 어떻게 경찰에 걸리게 된 거예요? 경찰에는 제가 자수를 하게 된 거고 자수를 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 500만 원씩 받고 한 달에 적게는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받았었거든요. 갑자기 입금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죠. 아니 왜 돈을 안 주냐, 왜 입금을 안 주냐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려 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어서 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너네랑 일 못한다, 그만두겠다 라고 했더니 저한테 너 불법 해킹한 거 우리 다 신고하겠다, 그만두려면 그만둬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협박을 당한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럼 그쪽도 불법인데 어떻게 신고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 너네도 불법인데 나를 어떻게 신고해? 같이 죽자는 건가? 그래서 당연히 저는 신고 안 할 거라 생각하고 잠수를 탄 거죠. 잠수를 타는데 누가 저희 집 앞에 찾아온 거예요. 보니까 깡패같이 생긴 사람들 3명이 서 있더라고요. 어떻게 집을 알고 찾아왔을까요?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 계좌이체를 받았는데 계좌이체를 하려면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신분증을 찍어서 보여달라. 그래서 신분증을 찍어서 제가 문자로 보냈는데 거기에 주소가 있어서 그걸 보고 찾아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일단 문 열자마자 뒤지게 쳐맞았죠. 계속 맞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오피스텔에 살았는데 주변에서 신고 들어올까봐 갑자기 조그마한 룸소 주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2차 폭행 당하고 개같이 쳐맞다 이런 말 하잖아요. 개도 그렇게 안 때려요. 그렇게 맞다 보니까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자,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돈 한 푼도 안 받고 계속 일을 하게 됐죠.
그럼 감금도 당하신 거예요? 감금은 안 했어요. 뭐 자유롭게 집에서 다녀라. 뭐 우리가 그 정도 배려는 해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계속 감시를 하더라고요. 자,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계속 누가 따라다니고 지인들 만날 때, 친구들 만날 때 뭐 계속 감시를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너 이런 일 한 거 부모님이나 네 친구들한테 다 알리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협박도 들어오고 그래서 나중에 바깥 활동도 거의 안 했고 뭐 대인관계도 좀 어렵고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계속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그렇게 자수를 하신 건가요? 네,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삶이 피폐하고 이랬다가는 진짜 자살까지 할 것 같아서 경찰에 결국에 신고를 했어요. 자수 후에는 그럼 형량은 어떻게 됐나요? 원래 형량은 초범이라 1년이었는데 제가 자수를 하면서 그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같이 넘겼거든요. 그 정보를 이제 같이 넘기고 제가 공황장애도 오다 보니까 감형을 좀 해주셔서 6개월 징역을 살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징역을 살다 온 이후에는 어떻게 살으셨나요? 징역을 나오고 나서 이제 제가 빚이 생겼거든요. 그때 범죄 수익금을 다 몰수당하는 바람에 다시 일을 해서 빚을 갚아야 되니까 화이트해커 쪽으로 다시 취업을 했는데 화이트해커는 금융권이나 공공기업 같은데 일을 나가면 신원조회를 하거나 아니면 범죄사실 증명서 이런 걸 떼와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회사 다닌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범죄사실 기록에 제가 이력이 있어가지고 그때 회사에서 잘리고 다시 다른 데 취업하려고 했는데 이게 소문이 나서 취업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빚은 갚아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 나라에서 귀농하는 청년들한테 대출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 대출을 받아서 어차피 나는 대인관계도 어렵고 이제 그냥 지방에 가서 조그맣게 농사나 하자. 그래서 지방에서 지금 농사를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을 저지른 일을 현재는 후회하고 계신 건가요? 후회하죠. 그때로 돌아갔으면은 그런 생각을 매일 하면서 살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요? 현업 화이트해커 하시는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업계가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들어오는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저처럼 인생 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길로 빠지지 않고 그게 한 번이 되면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저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고 그냥 도덕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화이트해커 인터뷰를 할 건데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